안녕하십니까, 주식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요, 사피엔 반도체예요. 사피엔 반도체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은 제목도 있지만 가두리예요. 가두리. 지금 가두리가 뭐냐, 박스권이다, 가둬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두고 있는 위치거든요. 자, 어제 제가 그어놨던 위치가 여기였는데 살짝 깼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 드렸던 25,000원 여기와, 안 보이실 테니까 좀 써드릴게요. 25,000원 에서 21,500원에 대한 가격 영역에서 바이를 잡아달라, 매수해달라, 이 진입가다. 여기 지켜주신 분들은 22,000원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약수익권까지 올라왔겠죠.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한 22,000원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가격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예요. 여기 분봉상에서도 매물대겠지만 일봉상에서도 매물대다. 하지만 이 자리는 소화를 시키는 자리다. 즉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조정할 필요 없이 기간만 조정을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뺏어 먹겠다라는 세력의 의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 자리에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볼 텐데,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죠? 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자, 알림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업로드 하는 순간 알림이 가잖아요. 바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타점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린다. 그리고 매매 전략 세울 수 있게 도움 드린다. 이걸 제가 진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피엔 반도체 예상했던 흐름대로 가두리, 박스 이런 것들의 흐름이 나타나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가두리 양식장 오픈했다. 결과는 떡상할 거다. 떡상할 거예요, 이 종목. 왜? 재료가 살아 있거든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하면 경기 민감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도체 수요, AI가 반도체 끌고 가죠. 특히 엔비디아가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기술 경쟁. 어떤 경쟁? 기술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들이 증가. 이 반도체 어떤 경쟁? 뭐 뉴로모픽도 있을 거고, NPU라고 하는 뉴로모픽 반도체들. 이런 반도체들. 이게 다 AI 특화되기 위해서 반도체에 대한 기술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술 패권. 그럼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반드시 호재를 한번 탈 거다.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데 지금의 경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이 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죠. 기대감이 선반영이 된다.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 지출 확대, 이런 것들, R&D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재들이 분명히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AI를 잡아야만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로 들어가는, 기술력이 패권을 잡는 그런 시대에서 반도체는 경기와 상관없이 진흥을 시켜야 될 산업이다. 과거에 산업시대의 쌀이 뭐였냐? 철이었죠. 뭐 석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반도체란 얘기예요. 반도체. 왜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냐? 물론 중국이 이렇게 돼 있고, 한국이 막고 있고, 대만이 이렇게 막고 있고, 동남아시아 섬들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중국이 해양 진출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반도체 어디? TSMC 시스템 반도체 1위잖아요. 파운드리 1위잖아. 파운드리 세계 1위. 여기 점령해서 반도체 패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이 대만을 노리는 이유가 해양 진출과 TSMC 이거다. 이거에 대한 목적이 둘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노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나 이슈들, 이런 것들은
테마에 대한 분석 끝났죠? 이것들은 끝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방향을 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또 봐야겠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눌림목의 위치예요. 그리고 예상했던 박스권의 위치란 말이에요. 즉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있을 수 있다. 기간 조정이 가능한 위치고 지금도 기간 조정을 받고 있고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25,000원 부분까지. 그래 봤자 이거 조금 빠졌다고 물량 털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비중 높으신 분들, 특히 20% 넘어가시는 분들 비중 축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근데 안 왔죠. 다만 이제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기회가 되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예요. 왜? 이게 기준봉이니까. 어제 그렇게 기준봉 설명 말씀드렸죠. 이 기준봉을 삼아서 3에서 4에서 5에서 흐름에 맞게 3, 4, 5분할 지지 확인해가면서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테마는 다시 상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차트는 아직 기간 조정, 즉 박스권에 조금 더 가둬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추가 매수, 즉 비중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중심값을 안 깨고 있잖아요. 꼬리로 살짝 깨긴 했지만 다시 말아 올렸어요. 그럼 중심값에 대한 지지 받고 있고 매도세가 살짝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이 자리를 넘어간다? 일봉상 이 자리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를 넘어간다? 바로 상승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빠지는 거래량이 없어. 여기 보실게요. 매수 거래량은 들어왔어. 몸통 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매수 거래량 한 요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70만 주 정도. 요 정도 나왔고 요 정도가 매도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90만 주 중에 한 20만 주 정도는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20만 주는 요 앞전에 친 매도 물량이다. 그럼 요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요것만 하더라도 20만 주가 넘잖아. 그러면 지금의 위치에서는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의 심리는요. 보유에 대한 관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보유에 대한 심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241선이 만들어지면서 수렴에 되는 구간들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격 수렴 지표야. 가격 수렴.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 치면서 수렴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자리는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마 못 들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다만 지금의 단기적인 박스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타점 잡고 유리한 가격 평단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무손실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타점을 잡지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타점 하잖아요. 진짜 타점 기가 막히거든요.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점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만큼 타점 기가 막히게 잡는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과 대응 방법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림 설정을 이제 조금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타점이 제시가 돼요. 그리고 매매에 대한 전략이 들어가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제 영상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타점과 같은 부분들은 정말 정확하고 빠른 편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략도 준수하다. 나름 자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존심도 있어요. 나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매매 잘하면 너 혼자 매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영상을 찍냐? 영상. 왜 유튜브 하냐?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에 대한 수익, 계좌 빨간불, 이거를 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은 저한테 남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무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 진짜로 주식 잘하는 놈이 있었네, 그래도 좀 하네, 괜찮네,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조금 더 큰 물에서 좀 놀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매매하면서 좀 이겨내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이겨내는 거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 정도예요.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명성을 얻고 싶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어드려야 해요. 기브 앤드 테이크 관계라는 거예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명성을.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타점들을 좀 살펴볼게요. 과거의 타점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거 4월 29일날 찍은 종목이거든요. 다우데이터요. 4월 29일 다우데이터 보시면요, 다우데이터 이때 가격이 11,890원, 12,000원이라고 할게요. 12,000원에 바이해서 비쌀 때 사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우데이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4,750원이에요. 790원 고가 찍었죠. 제가 15,000원에 대한 것 말씀드렸어요. 이거 추세에 따라서 추가 대응도 가능해요. 한 달 묶어놓고 사자마자 이날 매수 들어갔는데 계속 상승 나왔죠. 음봉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야 되는 위치다 라고 강조를 했던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개 해놨는데 이것도 바닥 제대로 잡았던 종목이에요. 4월 29일에 촬영했던 사조동화만 한번 볼게요. 사조동화만 어떻게 됐나. 사조동화만 보시면 제가 4월 29일에 찍었으면서 매수를요 1,050원에서 1,010원에 10원 부근에서 매수를 드렸었어요. 언제요? 4월 29일에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4월 29일 요 양봉이죠. 음봉 옆에 양봉 뜬 날, 이날이었어요. 그리고 1,010원, 1,050원. 자 보실게요. 타점 안 왔죠. 여기 타점 왔죠. 이날 타점 왔어요. 그리고 앞전에도 꼬리에서 타점 왔었죠. 이날 못 잡으셨더라도 이날 잡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익률이 여기서 한 17% 정도 나왔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한번 또 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고점 기준으로 18% 정도 나왔고, 여기서 14%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앞전에 여기가 플러스 14%, 여기가 17%, 합치면 31% 수익 나왔죠. 언제 만에? 1에서 2거래일 만에. 여기서 바닥에서 잡는 거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완전 각질, 발바닥이 아니라 발바닥 각질에서 잡게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저는 자신이 있다, 이런 것들을 도와드린다는 얘기예요. 저 그만큼 타점 잘 보고 전략 잘 세워요. 제가 SK 이터닉스 이것도 한번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4월 30일 날 찍었어요. 4월 30일 날 SK 이터닉스 찍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버티셔야 된다고, 이거 물량 뺏기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4월 30일이면은 이날이네. 이날 물량 뺏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하한가 스타트 끊었거든요, 점으로. 근데 이거 펌에도 물량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 NXT에서 소량으로 장난질 친 거거든요. 이거 보고 이거 험해도다, 이거 반드시 올라온다, 본래 주가 회복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SK 이터닉스 들고 계신 주주님들 최근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다 수익권 나셨을 거예요. 물량 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저는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드리면서 제가 종목 추천이 나가는 거예요. 종목 추천을 하고, 종목 추천은 영상에서 하죠. 다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업로드까지, 여기까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들로 인해서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타점 잡고 매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위에 있는 문자 있죠. 010-6518-5019 보이시죠? 여기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올라가는 업로드하는 영상들 촬영 전에 타점 나가요. 타점하고 종목도 나가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나가면 매도 타점도 드려요. 어느 종목인지 모르니까 보내주신 분들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해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18-5019로 문자 보내셔서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 촬영 전에 타점, 어떤 타점? 매수 타점. 그리고 종목을 촬영한 종목은요. 매도 타점. 모두 드리고 있다. 우리 잘 사서 잘 팔아야 되잖아요. 최소한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선 팔아야죠. 저도 윗골이 요런 상투에서 매번 이렇게는 못 팔아요. 올라왔다가 요런 자리에서 더 이상 추가 상승 기대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매도만 나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종목 선정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이런 거 받아보실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10-6518-5019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 타점들 다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피엔 반도체로 돌아와서요. 지금의 위치 분봉은 그렇게 어제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박스권에 대한 기간 조정. 이 구간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추가 매수 한번 노리고, 저는 요 자리에서 중심값 부분에서 매수를 했지만 요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한번 더 하고 평단가 여기서 맞추자고요. 여기도 일봉상 고점이에요.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쫄리지 않는 이유 다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테마, 섹터, 이런 산업군. 어떤 산업군? 반도체죠. 특히 우리나라는 파운드리가 약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 사피엔 반도체는요, 파운드리 사업해요. 파운드리 사업. 파운드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죠. 설계. 팹리스죠. 팹리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팹리스 업체지. 팹리스 업체예요. 파운드리. 국내 파운드리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국내에 팹리스 기업들이 커야 돼요. 국내 수요가 많아져야 국내에 파운드리 회사들이 늘어날 거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커야만 국내의 파운드리 사업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분명히 진흥시키려고 할 거예요. 새로운 반도체. 과거에 IT 버블 시절에 이게 참 닷컴 버블이라고도 하죠. 이게 참 많은 것들을 남겼어요. 한국에도 뭐 한국의 실리콘밸리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NC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있고, 마인즈랩, 이거 지금 마음 AI죠. 마음 AI.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클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 버블로 인해서 손실을 크게 입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됐을 때 이 반도체 업종 다시 한번 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상처도 남겼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 크게 우량주 잘만 선택한다면, 종목 선택 잘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라서 어제랑 했던 얘기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상승할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업종 분명히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여기에 중심에는 AI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반드시 자극할 거예요. 그리고 AI가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맞는 반도체 사양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경기가 지금 불황임에도 국내 마이너스 성장률 찍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AI를 키우려면
반도체 투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거예요. 즉 지금 사이클이 반도체 나왔다가 유리기판 나왔다가 대왕거래 나왔다가 작년 기준이에요. 조선 나왔다가 전력 나왔다가 뭐 재생 나왔다가 2차전지 나왔다가 계속 돌고 돈단 말이에요.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 짧게나마 이제 전기차 화재 그리고 딥페이크 그러면서 보안주 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먹혀 살릴 건 반도체란 얘기예요. 반도체. 어쩔 수 없이 반도체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차전지 뭐 하겠지만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수요가 부족하다. 일시적인 수요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2차 전지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특히 리튬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도는 순환매 시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전 떴다가 뭐 AI 떴다가 뭐 그렇잖아요. 반도체 떴다가 코로나 테마의 순환매라면 테마주 순환매 도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사실은 이제 강세장이라면 그냥 무조건 돌파예요. 근데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넘기면서 상승 추세에 대한 연결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매수 심리 자체가 약한 약세장이에요. 지금 투자 시장에 대한 자금 분산이 너무 심해요. 이 주식 시장으로 한 점으로 모이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한 점에 모이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돌파 그냥 쭉쭉쭉 치고 나갈 텐데 그게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눌림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지금은. 왜? 시장의 흐름 때문에. 그래서 눌림 드리는 거예요. 저 돌파 기가 막히게 잡아요. 원래. 돌파 전문이에요. 돌파 전문. 추격 사냥꾼이에요. 추격 사냥꾼. 탐정이 아니고 사냥꾼에 가까워요. 사냥꾼. 개인 매매 입장에서는 뭐 투기적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운용사에 있는 명칭이에요. 투기적 거래.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눌림 드리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공략하셔라. 저와 다르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노동, 사업. 어쨌든 이것도 노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시장을 직접적으로 24시간 붙어서 모니터링 하실 수 없다라는 거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타점 드리죠. 제 영상에 있는 타점 그리고 전략, 매매 전략 드리잖아요. 이거 참고하셔서 여유롭게 대응하실 수 있는 타점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에요. 그 성격을 좀 급한 거를 이용을 해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해외 선물, 해선이라고 하죠. 해선 거래 이런 것도 좀 하고 코선도 조금 하고 코인 선물이요. 다 건드려요. 저는 이런 것들에 의한 흐름을 읽어내고 대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익률은 여러분들보다 낮을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 수익률을 능가할 수는 있어요. 저는 안전한 게 제일이니까. 운용사에서는 평가 모형을 이렇게 하거든요. 위험 리스크도 측정을 합니다. 이거 대비해서 전문 영역이에요. 즉 저는 전문 인력이다. 여러분들보다 더 안전한 종목, 안전한 타점 이런 위치에서 비교를 했을 때 위험 대비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아마 높을 거예요. 한 종목 물방 쳐서 200%, 300% 먹으면 저보다 수익률 높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좌 수익률은.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치고 빠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추세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계좌 수익률, 통계좌 수익률은 여러분들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지만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위험 대비 수익률은 여러분들보다 월등하게 높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무조건 홀딩할 게 아니라 사고 팔고 하면서 사팔 하면서 평단가 비중 조절하셔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큰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시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 전해드렸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